집어넣어 있을게. 네. 아니 집어넣어 있을게. 이게 뭐 있잖아. 이거 맞아. 주직선의 위치가 그래. 봅시다.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마찬가지 중학교 때 다 했습니다. 중학교 때 다 했는데 이제 표준형하고 일반형도 있잖아.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 바로바로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첫 번째, 두 직선이 일치한다. 표준형일 때 다를 줄 알죠? 지금 y값의 개수를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얘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울기 같고 절편도 같아야 돼요. 맞아요. 두 직선이 일치한다 다른 말 교점이 무수히 많다. 연립방 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 두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잘 안 쓰는 용어긴 하지만. 그 다음 일반형일 때 기울기가 이거고 절편이 이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란 말이야. 근데 개수끼리 비교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얘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죠. A'으로 나누고 B를 곱하면 이렇게 마찬가지 C'으로 나누고 B를 곱하면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반형일 때 X 앞에 개수 B와 Y 앞에 개수 B 알겠어? 요 두 개수 B가 의미하는 게 기울기야. 여기 B가 의미하는 게 상수 B가 의미하는 게 절편이야. 그래서 일반형일 때는 어떻게 푼다? X 개수 B와 Y 개수 B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뭐까지 같다? 상수항 상수 B, Y 절편까지 같다를 푸는 거야. 알겠어? 일반형일 때 굳이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 개수 B, X 개수 B, Y 개수 B, 상수 B까지 모두 같다. 기울기와 절편까지 같다는 의미라고. 알겠어? 그리고 야, 부모가 연결돼 있으면 니네는 이거 뭐 하고 싶어야 돼? 는 K 놓고 싶어야 되지. 그러면 A 대신에 A 프라임 K, B 대신에 B 프라임 K, C 대신에 C 프라임 K를 넣을 수 있고 얘와 얘가 서로 무슨 관계다? 실수배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바로 얘는 무슨 일치하는 직선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서로 일치한데 그러면 바로 보자마자 뭐 하는 거야? 여기 몇 배? 3배.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됐어? 어쨌든 x계수 b, y계수 b 요게 지금 기울기에 대한 얘기고 b계수 b, c계수 b 얘가 절편에 대한 얘기라고 지나는 점에 대한 얘기라고 기울기도 같고 절편도 같다는 의미를 A, B, C의 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알겠어요? 두 번째, 평행 안 만난다. 교점이 없다. 부직선의 교점이 없다. 안 만난다. 평행하다. 어떻게 되니? 표준형일 때 기울기는 같고 절편은 같지 않다죠. 다시 일반형이라면 x, y의 개수 b는 같고 알겠어? 이게 기울기는 같다는 뜻이라고. 뭐는 같지 않다. 상수항의 b는 같지 않다. 그래야 이 두 직선이 뭐하다?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됐어? 세 번째, 평행하지 않아. 한 점에서 만난다. 다시 얘기하면 교점 한 개. 표준형일 때는 기울기가 같지 않다. 일반형일 때는 마찬가지 기울기 x 계수 b와 y 계수 b가 같지 않다를 이용하시면 뭐가 된다고?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가 된다고요. 됐어요? 그 다음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직도한다라고 표현하고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의 성질 바로 나와야 된다. 뭐 나와야 돼?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바로 나와야 돼. 알겠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조심 하나 해라. 축의 수직인 직선 두 개. 그거는 기울기가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없잖아. 그 두 개도 수직 관계야. 알겠어? 그러니까 기울기의 곱이 무조건 마이너스 1은 아니고 표준형일 때 그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고 축의 평행한 직선 두 개도 수직이잖아. 맞아요? 그때 이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은 아니잖아. 얘는 기울기 자체가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 그래서 요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증명은 바로 그냥 간단하게 요 직선 원점에다가 올려주고요. 요 교점 x, y으로 잡을게. 그 다음에 단으로 쓰는 거야. 여기 수직이면 직각삼각형이고 됐어. 여기 수선해발 내리면 요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큰 삼각형이랑 당연히 닮음이죠. 됐어?
지금 요거 기울기 뭐야? 요거 기울기 x1분의 y1이죠. 됐어? 그 다음 요거는 노란색은 요게 x1 대 y1 여기도 x1 대 y1이죠. 됐어? 얘의 x 변화량은 y1k고 y 변화량은 요게 길이야 지금. 여기서 이거로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x1k입니다. 요게 이 직선의 기울기. 됐어? 직선의 기울기 확인해 보니까 뭐 나온다고? 마이너스 y1분의 x1 나온다고.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 어떻다고? 역수관계의 부호반대. 역수관계의 부호반대 곱했을 때 뭐라고?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알겠냐? 제발. 역수관계 부호반대를 그랬다. 여기에 수직인 직선. 그럼 바로 어떻게 나와야 돼? y는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인 직선이다 라고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 됐어요? 야, x 이퀄 3의 수직인 직선은 y 이퀄 k라고. 축의 수직인 직선 얘네끼리 축의 평행한 직선끼리 서로 수직 관계에 있다. 요건 이제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죠.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빼고는 모든 1차 함수에서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직교한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명심해라 제발. 알겠어?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는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된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복잡한 시가 아니라서 외우면 편하긴 해요. 일반형. 여기 기울기, 여기 기울기 곱이 마입니다. 넘겨서 연산하면 이게 일반형에서 주직선이 수직관계일 때 써먹는 식이야. x계수 곱하기 y계수 곱의 합이 0이다. 알겠어? 근데 몰라도 돼. 굳이 안 써도 이거 기울기 구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넘겨서 그냥 놔두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알겠어? 알면 편하긴 함. 굳이 몰라도 돼. 이거는. 알겠어? 됐어요? 세직선은 조금 이따가 하고 유직선 문제부터 풀고 옵시다. 얘가 여기에 수직이고 얘랑 평행이래. 평행부터 갑시다. x 계수 b, y 계수 b 요 같다가 평행 관계 기울기가 같다라는 의미라고. 알겠어? 근데 누구는 같지 않다고? 상수항의 b, 절편은 같지 않아요. 평행이다. 성립하고요. 넘어가시면 a 더하기 b가 마성 나오네. 아까 얘기했어. 외우면 편해. 곱 더하기 곱이 0. 외우면 편하고
x계수 곱 더하기 y계수 곱의 합이 0이다. 알겠어? 외우면 편하고 안 외워도 기울기 구하는 거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냥 가셔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낭비되진 않아요. 알겠어? 합과 곱이 주어졌다. A, B를 구할 수도 있고 제곱 더하기 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각의 수와의 관계 쓰라는 얘기인 거고. 알겠어요? 됐어요? 근각의 수라는 거 곱셈 쓰라는 얘기인 거고. 36, 7, 8은 직선 3개짜리 68, 9번과 39번까지 직선 3개짜리 조금 이따 할게요. 바로 직선 3개짜리도 잘 나옵니다. 주로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40번부터) 1,7 5,9 수직 이등분선 그 앞에서 한번 얘기했다 지난 시간에 수직 이등분선 같은 말 거리가 같은 점 거리가 같은 점의 자치가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직 이등분 중점 3,1 기울기 고로 요 직선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 역수의 부 반대 3분의 1이라고 됐어?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지나는 점이 3,1인 직선의 방정식 어떤 성분의 수직 이등분선 요걸 연결하면 무조건 미분삼각형이고 이등변 삼각형이고 알겠어? 이제 수직 이등분선은 요 거리가 항상 같은 점들의 자치 그게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습니다. 알겠어? 됐어요? 31 x절편 y절편 수직 이등분선 기울기 네가 찾는 기울기 됐어? 곱해서 마이너스 1 중점 더하기 나누기 2 더하기 나누기 2 기울기 마이 지나는 점 마이 콤마 1인 직선의 방정식을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 있음. 됐어? 보자! 세직선의 위치 관계 요거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네 가지다. 총 7가지가 있긴 한데 뒤에 세 가지는 거의 안 나와요. 뒤에 세 가지는 거의 안 나오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건 4가지 정도야. 4가지 정도. 알겠어?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어떤 위치 관계 있을 수 있겠니? 생각해봐.
세 직선이 어떤 위치관계? 첫 번째, 어느 둘도 평행하지 않고 한 점에서 교점이 겹치지도 않는 형태. 알겠어? 어느 둘도 평행하지 않고 교점이 겹치지도 않은 이런 형태의 세 개의 직선의 위치관계. 자, 이걸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냐면 요거 세 직선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교점 몇 개예요? 교점 몇 개예요? 교점 총 3개죠. 그리고 요거 좀 잘 봐들어. 나누어지는 영역의 수 이런 거 마찬가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한 적 있을 거야. 니네 기억나냐? 평면 영역 하나지. 직선은 무한하다 그랬어. 평면을 직선 하나를 그리면 영역이 몇 개로 나뉘어요? 2개로 나뉘죠. 맞아요. 여기다가 직선 하나를 더 그려. 얘랑 뭐가 생기게? 교점이 생기게. 그럼 영역이 몇 개가 되죠? 영역이 몇 개로 되죠? 4개가 돼요. 이게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잘 들어봐봐. 야, 원래 영역이 1개가 있었다. 근데 이 직선이 그 영역을 지나가잖아. 그럼 영역이 갈라져. 그래 하나가 더 생겨. 얘가 1개의 영역을 지나가서 그 영역 1개가 추가가 되는 거라고. 됐어? 자, 새로운 직선을 그렸어. 얘는 몇 개의 영역을 지나가니? 지나가는 영역이 몇 군데야? 한 영역을 지나가고 교점을 지나간다는 얘기 다음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잖아. 문을 지나서. 얘가 지나는 영역이 2개야. 그러니까 영역이 몇 개가 추가가 돼? 이 새로운 직선이 지나는 영역이 2개. 그럼 추가되는 영역이 몇 개? 2개. 얘가 지나는 영역마다 영역이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라고. 1개의 영역이었던 게 이 하나의 영역이었던 게 얘가 지나가면 2개로 변하잖아. 또 다음 영역이 또 지나가면 또 2개로 변하잖아. 하나가 2개로 변한다고. 무조건 하나씩 추가가 돼. 얘가 지나가는 영역의 개수만큼 영역의 개수가 추가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직선 하나가 지나감으로써 영역이 몇 개가 추가되고 1개가. 얘랑 평행하지 않은 직선이 지나가면 영역 2개가 지나가지니까 영역 2개가 추가가 되고, 또 얘랑 평행하지도 않고 다시 교점이 일치하지도 않는 직선을 하나 더 그리면 영역이 몇 개가? 3개가 추가가 되는 거고. 이해되겠냐? 또 얘랑 평행하지도 교점이 일치하지도 않는 직선을 하나 더 그려. 그럼 영역이 몇 개가 추가가 돼? 4개가 추가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영역의 개수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이런 형태가 나중에 수열이나 확률과 통계의 경우의 수 파트에서 이런 문제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왜 이렇게 되는지 생각을 좀 해보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 어쨌든 물론 요거 직선 3개짜리야. 그냥 손가락으로 세면 돼.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많아졌을 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영역 몇 개야? 7개. 알겠어? 영역 7개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원래 1개 영역에서 직선 하나 그어서 하나 추가되고, 하나 그어서 2개 더 추가되고, 또 하나 그어서 3개 더 추가해서 총 몇 개가 나온다고? 영역이 7개가 나온다고. 알겠어? 됐어? 두 번째. 자, 평행하진 않은데 교점이 같아지는 경우.
나중에 어떤 두 직선이 이렇게 교점을 하나 만들었는데 새로운 직선 하나가 어딜 지나간다고? 이 교점을 지나가. 됐어요? 뭐가 안 만들어져? 삼각형 안 만들어져. 교점 몇 개야? 한 개야. 영역 몇 개니? 영역 몇 개니? 6개. 그러니까 얘는 왜냐면 봐. 한 개에서 한 개 추가됐고 그 다음에 2개 추가됐죠. 교점 하나 생겨서. 근데 다음 새끼가 교점을 몇 개만 만들어도 원래 있던 교점 하나만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잖아. 다시금 그 다음 새끼가 지나는 영역은 2개밖에 안 돼.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2개 영역을 지나서 여기 2개가 추가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점을 교점 하나로 하는 직선을 10개를 그려. 나머지는 영역의 수는 몇 개야? 계속 더하기 20만 하면 되지. 이런 얘기가 된다고. 직선 하나가 영역이 몇 개씩 추가가 된다고 계속 2개씩 이렇게 추가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새로운 직선이 지나는 영역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보다 하나가 많아. 그 지나는 영역의 개수만큼의 영역이 추가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넓은데 딱 직선이 막 그어져 있어. 내가 지나가. 근데 원래 있던 애랑 교점이 10개가 생겨.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는데 칸막이를 10개를 뛰어넘어. 그렇잖아. 그럼 10개를 뛰어넘으면 내가 지나가는 영역은 몇 군데야? 11군데잖아. 그럼 11군데에 다시 내가 칸막이를 다 치는 거니까 영역이 몇 개가 추가가 되는 거라고? 11개. 교점의 개수보다 하나가 더 많은 영역이 추가가 될 거라고. 그런 개념이야. 만드는 교점의 개수 플러스 1개만큼의 영역이 추가된다. 됐어요? 완벽하게 이해 못해도 돼요, 이건. 근데 어쨌든 영역의 개수가 6개다. 라는 건 알아야 돼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됐어? 세 번째. 자, 이제 세 개가 모두 평행하지 않는 건 끝났고, 세 번째 이제 뭐 나온다? 둘이 평행. 하나 안 평행. 두 직선이 평행하고 하나가 평행하지 않아. 마찬가지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점은 몇 개고요? 2개고요. 영역은 몇 개예요? 6개. 알겠어? 네 번째, 뭐 나올 거야 이제? 세평행. 세 개가 평행하면 삼각형 당연히 안 만들어지고 교점 없고 영역 몇 개? 하나, 둘, 셋, 4개 영역. 알겠어? 주로 나오는 게 이 4가지입니다. 주로 나오는 게 이 4가지예요. 특히나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 3가지겠죠. 알겠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건 딱 유일하게 한 가지라고. 평행한 것도 없어야 되고 교점이 일치하지도 않아야 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건 뭐라고?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건 평행하지도 않고 교점이 겹치고 일치하지도 않아야 하고. 다시 얘기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평행한 게 있거나 혹은 교점이 일치하거나 라고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알겠어? 세직선이 삼각형이 안 이루어진다. 교점이 일치하거나 누군가 평행하거나. 알겠어?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죠? 제발. 그 다음 5번째, 6번째, 7번째는 이제 뭐 더 이상 나올 게 없죠. 누구 얘기했어요?
평행한 거랑 평행하지 않은 건 됐잖아. 이제 뭐 했어? 일치. 일치랑 안 평행. 일치하는 직선 두 개랑 평행하지 않은 직선 하나. 영역 4개 교점 무한대. 알겠어? 됐어 안 됐어? 됐어? 일치 그리고 평행. 두 개는 일치하고 하나는 평행. 교점 무한대 영역 3개. 알겠어? 셋 다 일치. 교점 무한대 영역 2개. 알겠어요? 그냥 딱 봐도 나올 일 없겠죠 거의. 그러니까 일치하는 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일치하는 건 거의 나오지 않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건 요 4가지. 알겠어? 구분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돼. 문제에서 조건을 줄 거라고. 직선 세개로 나누어지는 영역이 6개고 교점이 하나래. 그건 뭐야? 이거 교점 하나. 알겠어? 봐봐. 36번. 생기는 교점이 몇 개가 되도록 2개가 되도록 세 직선에 의해서 생기는 교점이 2개. 무슨 말이야? 세 직선에 생기는 교점이 2개. 어느 둘이 평행, 나머지 하나는 안 평행이라고. 알겠어? 둘이 평행, 하나 안 평행. 그래야 교점이 몇 개라고? 2개라고.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생각할 줄 알아야지. 얘가 얘랑 평행하려면 3배 15. 얘랑 평행하려면 마이너스 2배 마유. 됐어? 직선을 안 써도 되죠? 얘랑 평행 5분의 a랑 1분의 3이랑 같다. 3배에서 5의 3배에서 15. 얘랑 평행하면 4분의 a랑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같다. 4배에서 마유. 알겠어? 됐어? 그러니까 이 4가지가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고 있어야 문제 보자마자 캐치가 되는 거야. 37번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삼각형 안 만들어진다고? 어떤 경우 안 만들어진다고?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언제 안 만들어진다고? 삼각형 언제 안 만들어진다고? 둘 이상이 평행하거나 하나 더 있다 그랬나 뭐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됐어? 교점이 일치할 때. 됐습니까? 얘랑 평행, 얘랑 평행. 요 둘의 교점 (1, 3을) 지날 때 이렇게 여기까지 나온다고 세 가지의 A 값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머릿속에서 이 네 가지 뱅글뱅글 정리가 딱 돼 있으면 어려운 거 없어. 38번. 세직선이 좌표 평면을 몇 개의 영역? 4개의 영역으로 나눌 때 직선이 영역을 4개로 뭐야? 세타평행. 알겠어? 세타평행 아니면 일치 안평행인데 서로 다르니까 얘는 제외. 알겠어? 일치 안평행도 있긴 있어. 영역 4개. 근데 얘는 제외시켜야 된다고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어서. 세타평행 이는 2분의 1 요거로 가자 요거로 가자 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2분의 a는 1분의 1 a는 2 됐어? 간단하게 나오지? 자, 어떤 관계인지 머릿속에 그릴 수만 있으면 돼요. 제발. 3부 42번은 다음 주 화요일날 아니 수요일이구나. 다음 주 수요일날 이 파트 다시 한번 정리할 거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볼 테니까 가게 있는 것은 저것도 서술형으로도 잘 나오니까 플리즈. 좌표면은 몇 개 영역? 6개 영역. 6개 영역. 일단 얘네 둘이 수직이다. 한 점에서 만나고. 6개 영역이면 뭐? 두 가지. 하나는 평행하거나 뭐하거나 교점 일치하거나. 알겠어? 똑같네.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나. 알겠어? 평행 교점 일치. 그럼 바로 나와. 먼지만 딱 그리면 바로 나와야 된다고. 바로 나온다고. 어려운 거 아니라고. 알겠어요? 시험 잘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제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야, 이거는 증명 생략 필요하신 분은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재민이한테 물어보든 챗GPT한테 물어보든 걔네한테 물어보시는 거 아니면 그냥 네이버 아무데나 쳐보세요. 많이 나올 거예요. 굳이 증명 문제가 증명 과정이 문제에 나오지도 않고 증명해줘봤자 니네 스스로 어차피 증명도 못할 거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용이기 때문에 증명은 생략합니다. 알겠어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야, 이거는 거의 어느 정도 급이냐면 근해 공식이나 피타고라스급이야. 근해 공식이나 피타고라스급의 공식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공식이라고. 제발 완벽하게 기억 좀 해주세요. 전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구할 때 반드시 직선의 방정식은 뭘로 만들어 놓는다? 일반형으로 만들어 놓는다.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라는 것은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 요 길이를 우리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얘기하면 여기다가 두 점을 잡았을 때 요 D는 곧 삼각형의 뭘로 사용이 가능하겠니? 높이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은 바로 불러봐. 누구십니까? 원준영 불러. 까먹었어? 이란. 민서. 몰라요. 지호. 채연아. 야, 씨. 잠깐만. 이거 겨울밤 때 나랑 했던 애들이. 몰라? 이것들이 진짜 씨. 불러줘 알려줘 이게 몰라? 야 씨. 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절대값 그 다음 됐어? 제발. 어떻게 계산한다고? 루트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 합 절대값 x자리에 x좌표 y자리에 y좌표 들어가면 돼요. 그냥 알겠어? 이렇게 계산한 게 이 점에서 어디까지의 거리다? 저 직선까지의 거리다. 3도 4도 3, 4. 알겠어요? 제발 요로 일반형으로 바꾼다.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의 루트 분의 절대값 저식 그대로 x자리에 x좌표 y자리에 y좌표 넣으면 돼요. 알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외우세요. 제발. 그 다음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야, 이것도 공식이 있긴 해요. 공식이 있긴 한데요. 저 공식 안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괜히 공식 쓰다가 망한다. 공식 안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냥 일단 두 직선이 거리가 있어. 무슨 말이야? 야, 얘랑 직선 거리 있어요? 없죠. 두 직선의 거리가 존재한다는 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두 직선이 뭐 해야 돼? 평행해야 돼. 평행해야 거리가 존재하고, 그때 거리는 양쪽 직선의 수직으로 꽂혔을 때 이 길이를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어? 저 공식 있긴 해요. 근데 굳이 공식 쓰지 말고 직선 두 개가 있어. 요 직선 사이의 거리와 m의 값을 구해봐. 그럼 어떻게 해? m은 얼마?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그래야 거리가 있다고. 아니면 거리가 0이라고. 알겠어? 됐어?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한다? 권준영! 네?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얼마일까? 그래도 대답을 안 하네. 4라고 대답하는 새끼들 많잖아, 그치? 4 아니지? 4라고 대답하려고 했지. 아니야. 4는 요 y절편차가 4예요. 이건 거리가 아닙니다. 수직으로 꽂히라는 거리지. 알겠어?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는 제발 공식 쓰지 마시고 비율리 이용해서 쓰는 공식 있거든요. 그거 쓰지 말고 그냥 한쪽에서 점 하나 잡고요. 다른 한 직선까지 거리 구하세요. 그래야 점직선 사이 거리 공식도 계속 연습을 하는 거고. 알겠어? 굳이 새로운 공식 하나 더 외우다가 난리 치느니 저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야 여기 2점에서 거리 구하면 뭐 되겠어 이거지. 2점에서 거리 구하면 2점에서 거리 구하면 그 어떤 점을 잡아도 거리는 당연히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어?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 점이나 잡고 다른 한 직선까지 거리 구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됐어요? 자, 그때 이거 한 점은 보통 뭐 잡겠어? y절편 많이 잡겠죠? 어차피 이거 값 늘 거잖아. 늘 건데 영입하잖아, 계산할 때. 그래서 보통은 y절편을 많이 잡습니다. 여기서 y절편 하나 잡고 됐어? 요거 직선 일반형으로 써놓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점직선 사이에 그냥 거리 공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고. 알겠어요? 됐다? 준! 됐어 안 됐어? 상형은 넓이 하기 전에 거리 문제부터 하고 보자. 다시 머리카락 또. 자, 그리고 갑시다. 거리 루트 5제곱 더하기 1제곱 일단 써드릴게요. 당분간 나중에는 귀찮아서 안 쓴다. 들어가서 절대값 됐어. D2 루트 1제곱 더하기 5제곱 절대값 0 K 이 둘이 서로 같다고. 야 그리고 제발 좀 마마 그대로 수업 됐는데 니네 헷갈리잖아 맨날. 마마는 뭘로 바꿔라? 제곱이나 절대값 안에서 마마는 뿔뿔로 바꿔라. 알겠어? 그리고 뿔마 9 거슬리는 것도 바꾸라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제곱이나 절대값 얘는 얘나 같은 말이다. 알겠어? 됐어? 그 다음 절대값과 절대값이 같다.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 떼면서 뿔마 나중에 하면 그냥 같거나
끈이 갖고 구 반대로 갖다줘. 됐어요? K K 그리고 조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이라는 말이 없어도 평행하다라고 잡을 수 있어야 되고 x계수비 y계수비가 같다 평행하다는 뜻이라고. 얘는 2 또는 r 음수라고 줬죠. 음수 아니면 두 개 다 따져야 된다잉. 음수 r 조직선의 거리 어떻게 구하려고? 한쪽에서 절편 잡아라.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x 개수제곱 더하기 y 개수제곱 분의 x 자리에 저 점의 x 좌표, y 자리에 저 점의 y 좌표를 대입해라. 야? 아이고 두 직선 위에 여기에 한 점과 여기에 한 점, 요 길이에 뭐 찾으라고? 최소값 찾으래. 무슨 말이야? 두 직선 사이에 뭐 찾으라고? 거리 찾으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됐어요? 여기 위에 점 직선까지의 거리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 더하기 루트 분의 절대값 x자리에 x값 y자리에 y값 대입. 됐어? 얘들아! 뭐 생각해? 생각한 일이 이제 대수 쪽 가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총 10개인가 11개인가 정도 있어요. 다 외우셔야 되는데 다 외울 필요까지 없는데 어쨌든 삼각형의 넓이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자주 사용되는 것들만 여기서 일단 언급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삼각형의 넓이 그럼 나오는 게 뭐야? 2분의 1에 이병법이 높이죠. 근데 이제는 뭐도 좀 기억해야 된다고. 변변 끼인각의 사인. 알겠어? 이거는 좀 제발 정확하게 좀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평행
평행선의 카발리에리의 원리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평행선상에 점이 있을 때 요 두 점과 평행선 위에 어떤 한 점을 연결해도 이 넓이는 항상 어떻다? 같다. 알겠어? 그리고 이런 거 이용하는 문제들 니네 많이 있잖아.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이 넓이 빼기 뭐 이 넓이니 뭐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니 해가지고 공통부분 제외한 무슨 넓이 막 이런 문제들 있죠. 난이도 좀 높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서 또 활용이 많이 되니까. 알겠어?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m 대 n의 길이의 비를 가진 삼각형의 넓이는 넓이의 비도 m 대 뭐가 된다고 n이 된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됐어? 그 다음 자 여기서 이게 실질적으로 니네한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좌표 세개 삼각형 넓이가 자주 나오거든요. 야, 좌표 세개 삼각형 넓이. 그럼 뭐가 떠올라요? 신발끈 공식 저는 알려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신발끈 공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원래 정석적인 풀이도 알아야 된다. 좌표 세개 삼각형 넓이. 니네 이거 중학교 때 어떻게 풀었냐? 중학교 때. 좌표 세개 주고 삼각형 넓이 구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죠 이거? 요 큰 직사각형 그린 다음에 요거 빼서 계산했죠. 그게 중학교 때 풀이법이에요. 알겠어? 그게 중학교 때 풀이법이야. 근데 지금은 니네가 뭘 배웠냐면 점과 점 사이 거리 배웠죠. 점직선 사이 거리 공식 배웠죠. 맞아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도 배웠고 그래서 뭘 구할 수 있냐면 봐봐. 요 삼각형에서 요 두 점의 좌표가 있으니까 요 성분의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잖아. 뭘 이용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그리고 이 두 점을 이용해서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요 밖에 있는 이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곧 높이가 돼서 2분의 1 2평 곱하기 높이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앞에서 배웠던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여기서 다 쓴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직선의 방정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세 가지를 모두 써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좋아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모두 이용해서 사실 구해야 되는데 요거를 마찬가지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이 존재했더라.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이 뭐였다고? 신발끈 공식이라고.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외우면 편하다. 마찬가지로 얘기했어요. 신발끈 공식은 벡터의 외접에 관련돼 있는 거고 고등학교 과정은 아닙니다. 대학교 과정에서 끌고 온 공식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신발끈 공식이 뭐다? 좌표 세개 이거 중학교 과정으로도 설명 가능했던 거였는데 잘 기억 안 나.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에 절대값이다. 순서대로 좌표를 위아래로 x좌표, y좌표를 3번 쓴다. 그리고 맨 앞에 썼던 거를 뒤에 한 번 더 써요. 그러니까 맨 앞에 쓰는 두 좌표는 최대한 간단한 좌표. 보통 0이 껴있거나 간단한 정수인 경우를 두 번 쓰겠죠. 알겠어? 그리고 어떻게 한다?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곱해서 더한다.
뭐 행렬의 곱셈도 하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요렇게 곱해서 뭐 한다? 뺀다. 반드시 절대값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이 순서가 뒤집히면 부호가 바뀔 수 있거든요. 반드시 절대값 붙여주시고 2분의 1 해주시면 그게 삼각형의 넓이야. 알겠어? 요게 뭐라고? 신발끈 공식. 신발끈 묶어놓은 것 같다. 신발끈 공식이라고 그래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는 곱해서 더하고 왼쪽 아래에서 위로는 곱해서 뺀다. 됐어? 헤론의 공식은 일단 뒤에 하고 넘어와서 다시 합시다. 자, 46번은 저거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할 때 그 유클리드 증명법에서 썼던 거죠. 기억나나요? 그림 부담스러워요. 여기 루트 10이고 여기 7이고 사각형 BFML 자,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구하는 건지? 여기가 7이고 루트 10이면 여기가 루트 얼마냐? 77에 40 루트 39 됐어. 그래서 여기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니? 39죠.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같았죠.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같았죠. 그래서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 이거 제곱이랑 같은 거였죠. 기억나요? 그게 펜타곤을 증명하는 방법이었고 얘가 어떻게 넘어왔던 거였냐면 요거 절반 요거 지금 절반의 넓이가 얘네 둘이 평행하기 때문에 얘의 넓이와 같습니다. 됐어. 얘의 넓이와 같고 그때 이 넓이는 누구랑 같냐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랑 같죠. 왜요? 길이 같고 여기 90도의 공통각이라서 각도 같고 됐어? 무슨 합동? 사스 합동, SAS 합동이었죠. 얘랑 근데 이 넓이는 마찬가지 여기랑 여기가 평행선이라서 또 누구 넓이랑 같아요? 여기 넓이랑 같고 됐어? 다시 얘기하면 이 정사각형의 절반의 넓이랑 이 직사각형의 절반의 넓이가 같으니까 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습니다 라고 증명했던 겁니다. 이거 활용하는 거 이게 카발리에리의 원리라고. 알겠어?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다. 이걸 카발리에리의 원리라고 한다고요. 알겠어요? 됐어요? 여기 47번이냐? 제가 문제 순서를 좀 바꿔서 혹시 전에 거 버전인 애들은 47번이고 46번이고 최근에 뽑아준 애들은 47번 다 근데 수요일날 뽑아줘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 페이지 수 하나 줄인다고 겉표시 만든다고 문제 순서를 바꿔놔가지고 그 다음 좌표 다 A가 3,4 B가 0,2 C가 -4 준비였으면 사각형 그려서 요거 빼서 간다고. 알겠어? 근데 이제 얘가 고등학생이니까 어떻게 간다고? 일단 성분의 길이를 하나 먼저 구한다. 어떤 걸로 갈까? CBC로 갈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선분의 길이를 하나 구하고 됐어.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2분의 6 기울기 3 0,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했고 일반형으로 바꿔놓고 마 3,4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찾는다. 그게 뭐가 된다고? 높이가 된다고. 됐어요? 점점 직방 정직선 거리 넓이는 2분의 1의 밀병 높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공식만 딱딱딱딱 처리할 수 있으면. 알겠어? 근데 더 빠른 건 신발끈. 어떻게 한다고? 2분의 1의 절대값 0,2가 제일 쉽고 좌표 쉽죠? 0, 2 마 3, 4 마 2, 마 4 0, 2 한 번 더 써주고 곱해서 더한다. 곱해서 뺀다. 됐어? 간단하게 하죠. 그치? 헤로의 공식 이거가 분수어로 증명이 가능해요. 되게 복잡하긴 한데 합차 4번인가 5번 써가지고 치환해서 합차 4번인가 5번 쓰면 헤로의 공식이 증명이 되거든요. 분수 원과정으로. 그래서 가끔 나와요. 그래서 가끔 나와서 자 물론 이것도 안 해본 거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세변의 길이가 자연수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유리수여도 상관없긴 한데 보통 자연수일 때 많이 써요. 뭘 가지고 계산을 하느냐? 세변의 길이의 합의 절반 그거를 스몰 s라고 놔요. 알겠어?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스몰 s 곱하기 s 빼기 a 곱하기 s 빼기 b 곱하기 s 빼기 c 요게 그냥 삼각형의 넓이가 돼 바로. 알겠어? 증명은 생략. 증명 진짜 복잡해요. 궁금하신 분은 쳐보세요. 헤론의 공식 공통수학 합차를 이용해서 증명해주라고 해봐. 그럼 존나 복잡한 거 나옵니다. 치환은 3번에서 합차 쓰면 돼요. 알겠어? 봐봐. 마지막 그 46번이냐 니네? 세변의 길이가 4, 6, 8 삼각형의 넓이. 자 여기서 뭘 구한다고? 3개의 합 얼마? 18의 절반을 구해. 굳이 9. 됐어?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된다고? 루트에 9 그대로 한번 여기서 하나씩 뺀 거 한 번씩 갖다 곱하면 끝이야. 이게 삼각형 넓이가 돼요. 개간단하죠? 이게 헤론의 공식이에요. 자, 만약에 헤론의 공식을 못 쓴다.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야, 이렇게 세면의 길이를 줬어. 이걸 어떻게 구하래? 밑변 높이 써야 될 거 아니야. 방법이 없잖아.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그럼 뭐 하는 거냐면 오른손 그어야 돼요. 여기 A고요. 여기 800이 A죠. 됐어. 그리고 이 높이에 대해서 이 왼쪽에서 피타, 오른쪽에서 피타. 다시 얘기하면 4제곱 빼기 A제곱이랑 6제곱 빼기 8 빼기 A제곱이랑 같습니다. 16 빼기 A제곱이고 36, 88에 64 36, 88에 64가 얼마지? 완전히 안 돼. 마이너스 28 아니야? 플러스 16A 마이너스 A제곱 날라가고 16A가 꽃 있고 A가 4분의 11 나옵니다. 됐어? 그럼 피타 쓰시면 16 빼기 16분의 121이 H제곱이고 16분의 16이면 256이지. 됐어. 그래서 높이가 4분의 루트 135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넓이가 2분의 1에 8에 4분의 루트 135고요. 135가 5 곱하기 27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해운대 공식 안 쓰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수선함을 내리고 피타 높이 찾고. 알겠어? 풀 수는 있어. 좀 들어오는 거지 계단이. 해운대 공식을 쓰면 계란당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 야, 직방까지 프린트 제발 영상 보고서 다시 한번 하더라도 복습하시고요. 오링크스 유형편 다 푸시고 기본 문제 보내준 거 본인이 기본 문제 꼭 풀어봐야 되겠다 싶으면 무조건 풀어보세요.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오래돼서 까먹으신 분들은 기본 문제 좀 푸세요. 그리고 저는 프린트 뽑아주세요 라고 하시면 프린트 뽑아줄 테니까 기본 문제 저한테 뽑아달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알겠어? 됐어? 수행평가